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영입니다. 네,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날이 너무 추워요. 저는 겨울이 정말 싫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조금 따뜻해지나 했더니 휴. 다시 추워져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한 명 없죠. 슬프게도 조조가 다시 현생으로 복귀를 하면서 일이 또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녹음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조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셋이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평소보다 녹음 일정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전에 녹음을 한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요. 무려 지난해였다는 댓글 팟빵에 먹을 게 없어라는 님이 달아주셨는데요. 처음 달아주신 것 같은데 닉네임이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에헤홀이 뭐예요? 아하. 플레임으로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맞고요. 앞으로 플레임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앤티 님이 158화 저희 연말정산편에다가 2,5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와우. 뭐죠? 이 1초 늦은 반응은? 그리고 예전에 저희 감동으로 눈물을 줄줄 흐르게 만드셨던 휘바이더님께서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요. 휘바이더님도 탑3를 뽑아보라고 하라면 에에올과 해결 외에 탑건을 뽑고 싶다고 하십니다. 인정하죠? 정말 인정합니다. 네, 진짜 침 튀기면서 네.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100만 년 만에 중학교 동창들을 극장에서 만나게 해준 아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영화였다. 아, 웃기다. 이 말이 더 웃겨요. 토명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면서 정작 술만 진탕. 아름답네요. 아름다워요. 네. 그러시면서 4,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또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까날님께서도 1,000캐시를 요 에피소드에 후원을 또 해주셨고요. 까날님께서 저희 에피소드 듣다가 중간에 애프터양 보고 오셨대요. 처음에는 SF 가족 드라마인 줄 알고 봤는데 이런 명작이 명작이. 깔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2년의 새 작품은 저희와 좀 비슷해가지고 굳이 소개할 게 없는데 2023년의 새 작품 중 하나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되지 않을 거라는 벌써? 예감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나 빠르게요? 와, 진짜 좋으셨나 봐. 그러게요. 저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슬램덩크 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보려고 예매해놨는데 지금 슬슬 이제 예열을 하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 악기 연주 가슴을 쿵쿵 뛰게 만드는. 아니, 천계영 작가님이 트위터에 얼마 전에 슬램덩크 잘 몰라서 안 보려고 했다거나 슬램덩크 만화를 먼저 본 다음에 영화를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 당장 그냥 영화관 가라고. 맞아. 제가 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은 나중에 책으로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때뿐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엄청 맞는 뽐뿌 말이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려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생을 저희 문화생활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문생은 접니다. 그 연말에 휴가를 좀 쓰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요. 미술관 투어를 한번 했어요. 서울 시립미술관에 가가지고요. 키키 스미스 자유낙화라는 전시를 봤습니다. 그 시립미술관이라서 무료 전시였고요. 올해 3월 12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하는 이 키키 스미스의 국내 첫 미술관 개인전이라고 하고요. 조각이나 판화 외에도 사진이나 테피스트리, 드로잉 등 되게 다양한 그 기법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히 자신의 몸이라던가 어떤 여성이라던가 이런 동물, 이런 주제 같은 것들을 되게 잘 다룬 그런 전시였고요. 전 보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날 연말에 그 미술관 투어를 좀 했었는데 여러 개 봤던 데 중에서 이 전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전시 몰입을 위해서 조향을 했대요. 기획을 같이 해서 어떤 향을 전시실에 이렇게 발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시립미술관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쫙 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이 키키 스미스의 자유낙화 전시가 너무너무 좋았어서 저는 좀 보고 여러 가지 기록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랬던 전시였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다룰 콘텐츠는
저희 이제 홀수는 항상 스포가 가득한 영화나 드라마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죠. 요즘 아주 핫한, 너무 핫해요. 어디 가면은 다 주변에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더 글로리입니다. 은숙들입니다. 자, 송혜교 배우가 연기한 문동은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은 이응이 많이 들어가는 친구. 예. 이 문동은은 어릴 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면서 인생을 사실 그만두려고 했던 정도의 이제 피해를 입었었죠. 근데 문동은이 어떤 계기로 복수를 하겠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이 가해자들에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복수를 행할 것임을 다짐을 하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해를 당했던 시절,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제 어른이 돼서 이 복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까지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2부가 이제 3월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즌은 1부 같은 느낌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함께 봤고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재생집 나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전 진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은 나가기였어요. 저는 1화의 벽을 못 넘을 뻔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 2화를 누르기만 하면 그냥 그 뒤로는 그냥 쭉쭉쭉 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이켜 보면 어쨌든 몰입력이 있었고 나는 시즌 2를 볼 것이다. 그래서 나가기를 하려고 했다가 재생으로 바꿨고. 오, 크게 바꿨네요. 네, 케이스입니다. 찜도 아니고. 네. 예, 그만큼 좋았던 점들이 또 엄청 강렬을 했다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분은요? 저도 재생이요. 호호호. 근데 저는 김은숙 드라마들을 별로 안 봤는데 별로 아예 관심이 그냥 없어가지고 그냥 이미지만 있었어요. 되게 로맨스가 나와 맞지 않는 스타일의 로맨스를 하시는 작가님인 것 같다. 그냥 저만의 그런 생각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로맨스가 많이 없잖아요.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저도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1화가 조금 힘겨웠으나 넘고 나니 근데 재밌는데? 이러면서 후루룩 봤어요. 저는 정말 이 드라마는 저를 혼란스럽게 한 드라마입니다. 1편 보고 너무 짜증나고 그리고 저희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복수라는 이 소재를 진짜 싫어한다 내가 장르적으로도 다 너무 싫어. 근데 앉은 자리에서 다 봤고요. 그래 인정 안 할 수 없지.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시즌 2를 볼 것 같단 말이죠.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이걸 잘라가지고 지금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열받아.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약간 날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은 나가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찜하기로. 찜찜하네. 이렇게 냉탕과 열탕을 오가가는 작품을 결국 찜으로 하다니요. 그래. 정말. 시원하게 재생. 시원하게 재생 혹은 나가기를 하세요. 재생은 빡센데요. 네. 대충 두 분이 재생을 하셨으니까 찜으로 대충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뭉개겠습니다. 예. 자, 투재생. 와우. 조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 생각에 조조도 조조 1화 못 넘어간 거 아닐까요? 안 본 걸까? 그래서 안 왔나? 사실은 도저히 보지 못했다. 못 봤다. 바쁘다고 했다. 네. 이 학폭을 소재로 한 스토리. 학폭이라는 요 줄임 단어가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연예계를 이제 필두로 해서 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전에도 이런 폭력을 소재로 한 스토리들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최근에 좀 이게 다른 국면을 약간 맞이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학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 하지만 약간은 좀 자극적인 이런 스토리 어떤 부분이 좋으셨고 어떤 부분이 놀라웠는지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시죠. 사람들이 1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긴장하면서 봤는데 저는 막 진짜 토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그래서 그게 연출적으로 조금 자극적일까라는 것도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로 몰입시키기 위한 정도만 노출한 건 같다. 그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동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배우들의 어떤 분위기, 공기 이런 거가 훨씬 더 저는 공포스럽고 와닿은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 연출을 되게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소재 진짜 잘못하면은 교조적이 되거나 아니면 되게 유치한 사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 크잖아요. 둘 다 너무너무 싫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래도 나름 세련되게 끌고 가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파트 2가 좀 기다려집니다. 거의 뭐 지금 총평을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저는 예방접종이 없이 그냥 1화를 봤거든요. 저는 전혀 뭐 들은 게 없었어요. 1화가 그러면은 조금 어쩌다. 충격이지. 그 1화를 보면서 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진짜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되나? 그 너무 고데기로 그 피부 하는 거가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 보면서 너무 괴로웠고 되게 그때 1화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디까지 폭력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보여주는지는 알겠거든요. 분명히 복수에 공감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고 어쩌면은 뭐 결국 파트 1에 안 나왔지만 파트 2로 가면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장면이 의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올까? 모르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직접적이고 잔인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갈 지경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맞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앞으로는 이런 식의 연출은 좀 안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 동은이가 처한 악랄한 상황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시청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든 장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되게 어떤 오락적인 이유를 위해 만들어진 연출 같았고 그것이 저는 되게 괴로웠다. 근데 저 진짜 이거 동의를 엄청 하고 고민이 되는 게 최근에 SBS 드라마 중에 소방서역 경찰서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재밌거든요. 근데 1화부터 딱 그 전형적인 알죠? 밤길 가다가 사이코패스에게 머리를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끌려간 젊은 여자가 납치돼서 바깥에서 이제 살인자는 칼을 썰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너무 전형적인. 근데 이 드라마 자체는 그 연출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빨리 구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참 여러 가지로 되게 싫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구도에 되게 약간 피해자 입장에서 시청자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고통은 아니고 맞아. 진짜 오락적인 경험을 관람하는. 주는 연출이라고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너무 불편했고 맞아. 이게 진짜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던가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엄청 트라우마가 맞아. 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앞에 주의 경고라도 한번 해야지 않았을까. 되게 수많은 우리가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봤지만 보통 앞에 경고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없이 했단 말이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도.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관람가가 어떻게 되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예요. 이거. 아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세게 자극적으로 했겠구나. 뭐랄까 자세한 거를 굳이 안 보여줘도 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학교 폭력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 근데 너무 그 살을 태우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막 그때 이제 어린 동은의 얼굴을 되게 이제 적나라하게 얼굴을 보여준다거나 좀 여러모로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앞으로 진짜 제작진들 물론 더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런 폭력을 묘사할 때 어떻게 연출할지는 진짜 중요하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근데 변은 있겠죠. 사실 이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이 복수하는 뭔가 동은의 그런 감정이입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저럴 만하다라고 느끼게끔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되게 힘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였는데 왜 연출에 대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 버렸네요. 이 캐릭터도 되게 저는 되게 뚜렷하다고 느꼈었고 맞아. 그게 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저는 그 정록색약
컨셉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 컨셉은 재밌는데 왜 그렇게까지 미쳐 돌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막장으로. 아니라서 음. 그러니까 그 정록색약이 아니라서 뭐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약간 그 재준이가 그 얘기만 들으면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지? 약간 그렇게 보긴 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반에서 시력 검사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책을 펼치면서 한 명씩 와가지고 읽어보라고 맞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서야 뭐 정력색이 사실 살아가는데 크게 뭐 그렇게 막 그건 없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남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거고 맞아. 되게 또 자극적이잖아요. 그냥 애들이 듣기에 색깔이 안 보인다고 약간 되게 곱게 될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재준이 어릴 때부터 뭐가 하나 자기만의 그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급발진을 하고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한 것 같죠. 맞아. 그리고 워낙 모자란 게 없는 친구니까 그치. 더욱더 그거의 유일한, 결핍이 크게 와닿았을 수 있겠다라고 저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아, 그럴 수 있게. 난 결핍이 많아서 그 정도 결핍쯤은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 연진이의 그 아이까지 맞아. 연결 때문에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전 되게 똑똑하게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딸의 존재 자체가 외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게 팬들이 많다 보니 엄청 이거 탐구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약 생맹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염색체를 맞아. 하는 경우가 많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는 고증오류다? 고증오류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분석을 봤는데 그래서 연진이도 무조건 뭐라 그래야지? 보유자? 뭐라 그래야 될까? 유전인자로 갖고 있다? 인자는 갖고 있을 것이다. 발현이 안 됐을 뿐. 저도 근데 그 일진 친구들 사이 관계가 솔직히 저는 더 재밌었거든요. 동은이는 이제 엄청 센캐가 되었고 다 이제 죽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걔네 사이에서의 그 뭔가 긴장감들이 재밌어가지고 맞아. 파트 2에서 재준과 연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이 빌런들의 로맨스를 내가 기대하게 되다니? 맞아. 하도영은 칼춤을 춰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더 재밌게 봤고 그래서 명호가 먼저 죽으니까 약간 아쉽더라고요. 맞아, 아쉬웠어. 너무 빨리 죽네. 그래서 가장 좀 그만큼 단순한 캐릭터였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입체적이지 않고 사실은 그냥 재준이 따까리. 그러니까 동훈도 가장 수단화하는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상대라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명호가 먼저 죽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진짜 죽었을까? 죽지 않았을까? 모르죠 뭐. 죽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에피소드 업로드하는 방식이 조금 바뀔 건데요. 저희가 한 1부, 2부 정도로 적절하게 좀 나눠가지고 이제 에피소드를 좀 업로드를 해볼까 하고요. 그럼 이 편이 더 기대가 되겠죠? 기다려지고. 네. 이번에 저희가 더 글로리 함께 보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더 글로리처럼 저희도 2부로도 곧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2부를 꼭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두둥. 두둥.